오늘은 너무 강해져서 돌아온 2XB 트리플 자세히 살펴봅시다. 반갑습니다. 바른양입니다. 오늘은 2XB 시리즈 중 신제품인 2XB 트리플을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제품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 시리즈의 전 제품이었던 2XB 듀얼, 제가 3년 4년 전에 이미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적극 권장드렸던 만큼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먹어왔습니다. 이게 한 손에 다 안 잡히는데요. 여기가 6개, 그리고 2개. 이거는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약이라서 총 7개의 제품을 먹었고, 그 다음에 한 통을 지금 추가적으로 더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애정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먹어온 비타민이고, 저희 가족들도 꾸준하게 먹고 있는 데일리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전 제품을 사서 지금 안타깝게도 제가 먹고 있는 상황이지만 2XB 시리즈 일단 제품 하나는 기깔나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달라진 성분부터 봐볼까요? 2XB 듀얼은 사실 나온 지 좀 된 비타민이기 때문에 중간 라인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최근에 나온 초고함량 비타민들과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맥스 Z와 벤포벨 S, 이 두 가지와 같은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뀐 내용들 중 중요 성분들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모든 성분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성분들이 비교가 됩니다. 한번 다 보고 갈게요. 중요하게 살펴볼 차이점, 비타민은 총 4가지입니다. 비타민 1, 2, 12, 그리고 6입니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네 번째는 잘라서 뒤에 붙였습니다. 비타민 B1부터 봐볼까요? 비타민 B1의 기능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 에너지 생성의 조효소로 사용됩니다. 붉게 되어 있는 TPP, 얘들이 티아민인데요. 몸의 피로, 두뇌 피로, 눈의 피로, 이런 곳에 다 사용되며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뇌에서 해독하느라 비타민 B1이 더 빠져나가서 두뇌에 영향을 끼칩니다. 더 잘 챙기시는 게 좋겠죠. 간혹 비타민이나 과일 같은 거를 잘 안 챙기시고 술만 계속 드시는 분들에게서 볼 수 있는 베르니케 뇌병증은 혼돈, 눈, 이런 게 다 단순하게 비타민 B1인 티아민 결핍에서 오는 질병입니다. 비타민 제품 중에서 비타민 B1은 경쟁이 이미 끝났다고 말할 정도로 수년 전부터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분을 갖고 온 라인들입니다. 지금 비타민 B1은 전부 활성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활성, 비활성,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1963년에 출시된 아로나민부터 이미 비타민 B1은 활성형이었으니 말은 다 했죠. 2XB 트리플의 경우 벤포티아민 100mg에 프로설티아민 27mg, 비맥스 Z와 벤포벨 S의 경우 벤포티아민 100mg에 비스벤티아민이 30mg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벤포티아민의 경우 100mg이 다들 동일 성상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루설티아민과 비스벤티아민, 이 두 가지 대결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거의 같은 라인업이지만 프루설티아민이 좀 더 고가의 성분이고 검증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분을 메인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벤포티아민과 프루설티아민, 이 두 가지의 대결이고, 비스벤티아민은 사실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녀석입니다. 중앙일보의 자료를 보면 아로나민이 부동의 1등이고 그 외의 비타민들이 경쟁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로나민이 나온 지 정말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효과가 있다, 먹어보니 다르다, 이건 사실입니다.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프루설티아민이 그 시절에도 메인으로 5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는 자료로 벤포티아민은 후발주자로 나왔지만 그만큼 효과가 좋아 여러 비타민들에 사용되었죠. 예전 프루설티아민과 벤포티아민이 한창 치고받고 싸울 때 이런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벤포티아민이 더 뛰어나다, 이런 자료죠. 프루설티아민보다 벤포티아민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막 경쟁했었지만 최근 연구 자료에서는 둘은 거의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벤포티아민이 밀리는 부분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머리, 뇌 쪽입니다. 피곤하다. 그렇다면 몸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 뇌랑 눈이 피곤한 것도 꽤 큽니다. 요즘에는 둘 다 피곤한 분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비타민들이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프루설티아민은 1960년대에 나와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온 비타민입니다. 벤포티아민은 그렇지 못하죠. 밀리는 게 나옵니다. 프루설티아민이 들어간 애들은 그래서 육체 피로와 더불어 눈의 피로도 매우 쉽게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벤포티아민은 뇌로 가긴 가지만 육체 피로에 좀 더 특화된 성분으로 피로를 잘 풀어주는 100mg은 이제 웬만한 비타민들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머리 쪽 대결인데요. 196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프루설티아민과 최근에 등장한 비스벤티아민의 대결이라 보면 됩니다. 대결 결과는 프루설티아민이 비스벤티아민보다는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 둘은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루설티아민을 좀 더 신뢰하고 좋아하는데요. 검증 기간이 꽤 오래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프루설티아민이 조금 더 제게 효과적입니다. 문제는 효능 효과 자체는 좋은데 프루설티아민이 위장 장애가 다소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프루설티아민만 왕창 들어간
엑셀라민 시리즈, 아로나민 시리즈,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권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저도 먹었을 때는 위장 장애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프루설티알미만 들어간 균형 잡힌 제품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2XB 시리즈죠. 그래서 이 라인들이 꽤나 매력적인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의 권장 섭취량을 봐볼까요? 좀 더 크게 보면 1.1, 1.3mg 이 정도만 먹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들을 보면 비타민 B1을 합하면 127, 130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 몸속에서 충분하게 돌고 머리 쪽에서도 충분하게 돌 만한 양들입니다. 프루설티아민과 비스타민 27에서 30 정도라 상대적으로 벤포티아민에 비해서 적어 보이지만 몸에서는 이미 벤포티아민 100mg이 충분하게 활용해서 돌고 있고 나머지가 도는 거라서 둘 다 충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루설티아민에 조금 더 신뢰가 있고 좀 잘 맞는다. 그렇다면 2XB 트리플에 점수를 좀 더 주시면 되시고 위장장애 다소 걱정되는데 효과가 좀 더 강하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벤포벨과 비맥스에 조금 더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비타민 B1의 함량이 100mg이 넘어서 너무 많아 걱정될 수 있죠. 300mg 그 이상 드셔도 안전합니다. 다만 의약품으로 나온 건 300mg까지니 위장이 너무 약한 게 아니라면 300mg까지는 괜찮습니다. 비타민 B1 중요한 것을 더 보고하면 사실 이런 제품들만 걸러도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비타민 B1의 권장 섭취량이 1.1mg 정도라서 3mg 넣어두고 250%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함량애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런 비타민입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도 약간의 피로회복이 있습니다. 비타민들 정말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효능 효과를 원하는데 이런 비타민을 먹고 있다. 그렇다면 빨리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위장이 매우 약하고 신장에 영향이 있는 분들은 초저함량 이런 제품들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B2를 봐볼까요? 리보플라빈 부티레이트와 같이 활성형과 일반 리보플라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XB 트리플은 활성형이 10, 비활성형은 90, 비맥스제트는 활성형만으로 50이 들어가 있고 코벨S는 비활성형만으로 100mg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B2는 세포 재생 속도에 영향을 주어 적혈구에 필수적입니다. 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죠. 비타민 B2는 효과 자체는 뛰어나지만 직관적으로 이 효과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성분이라 예시를 보겠습니다. LMNF와 같은 약은 비타민 B2와 비타민 B12로만 구성된 약인데요. 이 약의 효능 효과는 구강염, 구순염, 구내염과 같이 입 점막, 피부가 헐었을 때 사용한 것으로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약입니다. 편두통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비타민으로 몸의 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B2가 부족하면 몸이 전체적으로 회복이 늦어집니다. 구내염이 정말 심하신 분들, 리보플라빈을 좀 고함량으로 드시면 정말 빨리 회복되고요. 재발률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벤포바일 S는 이 부분에서는 아쉽게도 비활성형으로 들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쉬운 것이지 100mg이라는 초고함량이라 의미가 있는 양입니다. 다른 애들이 너무 강해진 것 뿐이죠. 비타민 B2 부분에서는 비메스제트가 활성형만으로 50mg로 매우 강하게 들어가 있고 2XB 트리플의 경우 활성형을 10, 비활성형을 90으로 넣어서 비메스제트와 벤포벨 S 중간 라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리보플라빈 자체 색상이 노란색인 성분으로 비타민을 먹으면 소변이 노란 형광으로 나오는데요. 리보플라빈이 몸에서 돌고 나가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 색깔로 컨디션을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노란색 소변이 빨리 사라진다. 그만큼 몸에서 비타민 필요량이 올라가 있는 피로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컨디션 조절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수면량도 늘리시고 커피도 줄이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비타민 B12가 새로운 경쟁 지역입니다. 비타민 B12는 단일 성분으로 말초성 신경장애에 사용되는 성분인데요. 신경성 피로함, DNA 생성 촉진, 신경세포 보호, 적혈구 생성 촉진 등 다양한 성분으로 정말 다양한 기능을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피로회복과 통증 경감에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성분이죠. 비맥스제트에는 메코발라민 활성형으로 초고함량 비타민 B12가 활성형으로 들어가는 압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XB 트리플이 이 부분을 제대로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비타민 B12에서 시아노코발라민만 비활성형이고 메코발라민, 코바마미드, 하이드로스코발라민은 활성형인데요.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트리플이잖아요. 3개라는 건데 그게 비타민 B12가 3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활성형과 비활성형의 차이를 보면 비활성형인 시아노코발라민은 전환되는 과정이 많아서 소실률이 있고 작동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활성형을 보면 그냥 전환 과정이 없이 바로 작동합니다. 그럼 뭐 비타민 B12가 3개 들어가고 용량만 조금 높아진 게 무슨 큰일인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효과는 좋아진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총 4가지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4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언젠가 꼭 비타민에 들어가줬으면 한다고 말씀드린 게 벌써 3년이 넘었는데요. 이 마지막 아데노실 코발라민 부분을 봐보시면 메틸 코발라민과 마찬가지로 컨버전 스텝, 그러니까 변환 과정이 0이라는 압도적인 수치가 있는데요. 메코발라민과 다르게 에너지, 근육, 뇌, DNA에 같이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요소들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아데노실 코발라민의 다른 이름이 코바마미드며 국내에서는 정말 유명한 글루콤의 메인 성분으로 수많은 수험생들과 몸이 피로하신 어르신들, 직장인들에게 정말 효과가 좋았고 반응이 좋았던 이런 제품의 메인 성분입니다. 몸의 에너지 전환과 근육, 뇌, 전체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는 몇 안 되는 성분이며 안전한 성분이죠. 비싼 성분이라 아쉽게도 지금까지 종합 비타민들에는 들어가 있지 못했는데요. 2XB 트리플에는 500μg 들어가 도합 비타민 B12로 1500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분들로만 보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것 같은데 광고를 안 해서 그런가 비맥스와 벤포벨 S와 같이 가격이 좀 부담되었던 애들보다는 가격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뒷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가격에 이 성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코바메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도 아직 아쉬운 건 유전적으로 메티라가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서야 이론적으로 추가될 뻔한 아데노실과 메틸이 섞인 건 아쉽습니다. 국내에서도 메티라 때문에 비타민을 먹고 오히려 졸리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메코발라민이 아니라 하이드로스 코발라민과 아데노실 코발라민 이 두 가지만 섞인 제품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타민 B12의 끝판왕 성분이라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B6로 호모시스테인과 같은 혈액에 안 좋은 성분들을 제거하는 성분이죠. 신경통과 같은 부분에 효과적인 비타민으로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에 해당하며 많이 넣어주는 게 추세였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으니까요. 벤포벨만 보더라도 100mg 넉넉하게 들어가 있죠. 가격도 괜찮은 편이고 효과도 좋아서 안 넣을 이유가 없는 비타민입니다. 다만 이게 과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경독성이 생기는 비타민이라 비타민들 성분 중복 시에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성분인데요. 이젠 활성형으로 효과를 더 높이면서 용량을 줄이는 게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맥스 Z만 보더라도 50mg으로 딱 반토막으로 줄었는데 활성형으로 바꿔서 효과는 오히려 더 뛰어나게 독성은 절반으로 안전 메타로 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트리플은 오히려 효과에만 치중한 건 다소 아쉽습니다. 효능 효과는 뛰어나겠지만 안전 부분에서는 약간 더 나아진 거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활성형이 들어간 건 맞지만 활성형 10에 비활성형 90으로 여전히 용량이 높은 거는 아쉽습니다. 피리독신 자체가 몸속에 머무는 시간도 꽤 길다 보니 2XB 트리플과 벤포벨 S와 같이 피리독신이 꽤 들어간 비타민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을 위해서 비타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성분들을 빠르게 보면 비타민 B3는 콜레스테롤 관리 그리고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필수 비타민인데 이걸 왜 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애들은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도 2XB는 기본에 충실해서 20mg 정도는 들어가 있고 판토텐산은 모든 성분이 같으니 넘어가고 모발과 손발톱,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는 BOT는 다른 애들보다는 2XB 트리플이 더 높게 들어가 있고 셀레늄과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기본기에 충실한 애들은 다 넣어줬습니다. UDCA와 타우린과 같은 우르사 성분은 피로회복 성분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지만 2XB 트리플이 30mg으로 약간 더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매우 적은 양이지만 그래도 다른 애들은 없는 코큐텐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 정도도 사실 의미가 있는 양이라 코큐텐 넣은 것은 매우 좋습니다. 벤포벨 S는 간의 지방 대사와 노폐물 대사에 도움이 되는 오르트산 수화물과 메티오닌이 들어가 있어 지금도 술을 드시며 간 피로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인데요. 2XB 트리플은 이쪽 부분은 패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비타민들마다 지향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확실히 있지만 성분 대비 괜찮은 가격과 효과를 생각하면 꽤 괜찮은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각 비타민 제품들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모든 분들에게 맞진 않습니다. 제품을 고르시기 전에 약사님들과 상담하셔서 비타민들을 고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